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 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친교랭아의 주식 줄랭이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의 제목은요, 하락장을 공부합시다. 주식 줄랭이입니다. 일단은 이걸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린이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주가 상승만 솔직히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솔직히 그래서 약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막 선배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네 혹시 코로나19를 때려 맞아봤니? 혹은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맞아봤니? 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경험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 이후에 주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요런 느낌이죠. 동학개미, 삼전개미, 달러개미, 서학개미, 뭐 몰빵해요? 지파라염? 막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올지 모르는 하락할 때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요즘에 좀 도는 짤에는 요런 게 있더라고요.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네, 이런 거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배님들은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하락 시작도 안 했다. 하락 시작도 안 했어. 지금 무슨 소리야? 잠깐 이 정도는 애교지. 막 약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뭔가 이게 맞는 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봐야겠다. 일단 한번 파헤쳐보자. 대체 뭐 어떤 상태가 이렇게 왔길래 우리를 이렇게 걱정스럽게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아주 PPT를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달려가 보시지요. 그래서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코스피 폭락이 2020년 3월 19일 날 왔죠. 여기 보이시죠? 네, 코스피 폭락. 그리고 코스닥도 같이 폭락이 왔어요. 3월 19일 날 폭락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왔다는 거. 그럼 이때 어떤 뉴스들이 나왔을까요? 보시면요. 이때 뭐 많은 뉴스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일단 딱 포인트 첫 번째 8% 대폭락 1500선 무너졌다. 이렇게 딱 뜬 거예요. 근데 일단은 솔직히 처음에 체감이 잘 안 됐는데 요새 조금 하다 보니까 코스피가 8% 떨어지면 정말 많이 떨어진 거더라고요. 제가 막 그 주식 막 얘기할 때 증시 막 읽어드릴 때 많이 올라봤자 많이 떨어져봤자 1. 몇 퍼센트 2%거든요. 3%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코스피가 하루에 8% 폭락이면 정말 엄청나게 떨어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거죠. 코스피만 떨어진 게 아니고 코스닥은 11%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훨씬 더 작잖아요, 시총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파이팅 있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파이팅 있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만 이랬을까요? 우리나라만 아니더라고요. 뉴스도 같은 날 뉴스인데요. 뉴욕 증시 급락, 다우 2만, 나스닥 7천 붕괴 이렇게 써있죠 지금.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일본 증시 혼조, 니케이 지수가 이틀째 17,000선을 붕괴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들도 코로나19의 팬데믹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언제 시작을 했냐? 코로나가 딱 전날이었어. 2020년 2월 18일 날 첫 번째 코로나19가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했어요. 대구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확진, 경북 지역 불안감 가죽 이러면서 대구에서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포항과 경주를 비롯한 경북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그냥 매드헤임만 되게 다 따왔거든요. 일단 요렇게 딱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비상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2020년 2월 19일 날 기사는 요거였어요. 방역망이 뚫린 패닉 이러면서 하루 만에 갑자기 확진자가 18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슈퍼 전파자가 되나?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 또 뉴스가 뜹니다. 하루 다음날 2020년 2월 20일 날 보이시죠? 이틀 새 43명이 무더기 확진이 걸렸다. 요렇게 된 거예요.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2020년 2월 20일 날 딱 하락 초입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때 약간 뭐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일단 딱 하락 초입 딱 보시면 이때예요. 이때가 2월 20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개파락하기도 전인데 이따 저렇게 뭔가 야 코로나 누가 걸렸대 확산됐대 약간 공포가 점점 생기는 거죠. 하루 만에 열 몇 명이 들어갔대. 이틀 되니까 40 몇 명이 됐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가 약간 이 느낌이 쎄한데 이제 약간 요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코스닥도 그럼 덩달아서 같이, 그쵸? 같이 여기서 약간 느낌이 쎄한데 이제 뭐 이렇게 된 거죠. 예, 보이시죠? 예, 요런 것들. 그래서 이날 어떤 기사가 떴는지 좀 더 체크를 해보자면 요런 기사 뜹니다. 코로나19 확산, 코스피 하락지수 2200선 붕괴. 요렇게 썼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만 아니고요. 골드만삭스가 뉴욕 증시 니네 코로나19 위험 간과하지 마라. 조정 경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 거죠. 좀 조심해야 된다. 이제 경고를 할 정도가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주말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면 요런 일이 있었습니다. 딱 코로나 확진자 중에 첫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이 비상이다. 예, 요렇게 느끼셔지시나요? 일단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예, 그런데 죽은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음압 병상이 14개뿐이다.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확산 더 하면 어떡하지? 음압 병상 14개. 약간 이거는 약간 정말 무서운 공포죠, 공포. 내가 만약에 호행에 코로나가 걸리면 내가 저 병상 안에 누울 수 있을까?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죠. 나도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와, 깜짝 놀랐잖아요. 코스피가 갑자기 개파라 그래요. 보이시죠? 파이팅. 예. 근데 코스피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코스닥도 당연히 덩달아 파이팅 있게 내려왔죠. 개파락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뉴스가 어떤 게 떴냐면 요런 게 뜨더라고요. 증시 급락 출발. 보이시죠? 일단은 개파락을 시작했으니까 여기 보이시죠? 코스피가 지수가 전거래일보다 일단은 마이너스 2.37%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방금 보셨다시피 음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3.9% 폭락해서 시총이 69조가 하루 만에 날아간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쵸? 그러고 나서 마감할 때 보니까 거의 4% 가까이 폭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총이 56조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요렇게 되면서 이제 진짜 약간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여 공포 써있죠. 공포에 휩싸인 국내 증시 코스피 3.8% 급락 뭐 이런 얘기들 기사가 이제 계속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어땠을까요? 그 다음 주 볼까요? 네,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요때도 개파락을 합니다. 요때도 계속 확산이 되니까 점점 지역이 퍼져나가니까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개파락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음봉을 떨궜죠. 그래서 이때 어떤 기사들이 나왔냐면 보이시나요? 코스피 4%대 폭락, 외인이 1조 3천억을 매도했어요. 엄청 많이 매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S&P 지수 7% 폭락을 하고요. 미국, 뉴욕 증시가 일시 거래 중단까지 하는 사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쏟아낸 거죠. 다 던진 거죠.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장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보이십니까? 여기 밑에 유가 증시 급락의 인버스가 60%가 폭등했대요. 장난 아니죠. 거기다 고버스예요, 고버스 60% 폭등했대요. 와우. 네, 깜짝 놀랐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정말 무서운 날이었고요. 근데 요게 아직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3월 13일, 그 금요일이에요. 네, 그 주 금요일이에요. 어떻게 되나 보시면 일단은 약간 아래 위로 얘는 양봉이었어요. 코스피는. 코스닥은 어땠나요? 코스닥은 음봉인데 매수세가 좀 강한, 그쵸, 꼬리가 엄청 긴 요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날 뉴스가 어떤 게 떴는지 봤더니만 일단 요런 뉴스 떴습니다. 17,700선에서 턱걸이 했어. 18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어. 네, 요렇게 완전 난리 났겠죠. 그쵸? 그러면서 1800선이 붕괴됐다. 7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런 뭐 사상 만에 최저치 기록했다. 이러면서 막 이런 뉴스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어. 이러면서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여기 오늘 새벽 마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0% 가까이 하락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진짜 난리가 났던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글로벌 증시 자체가 검은 목요일 다우 지수도 9.99% 대폭락을 했다.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딱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봤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개파락을 또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시면
쭉 개파락하면서 쭉 내려오잖아요. 여기 이런 데서 쭉 그냥 쭉쭉쭉쭉 내려오고요. 3월 19일 날 목요일 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쵸?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날이 제일 하락이었어요. 이날이 제일 하락, 제일 밑바닥. 이때가 끝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 안에 있었을 때 이때가 제일 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뒤에서 우리가 이미 일어난 일들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가 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만약 내가 저 안에 있었다면 내 계좌가 막 마이너스 90% 되고 이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을 조금 해보긴 해야겠다. 싫지만 내가 주식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한 번도 겪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원래 10년에 한 번씩은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니까 뭐 9.11 테러든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든 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닥, 코스피 너나 할 것 없이 하락을 쭉쭉쭉쭉 해서 장대 음봉을 꽂았어요. 그래서 이날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코스피가 8%대 또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11%대 폭락을 했죠. 그래서 역대 최저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정말 속수무책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뉴욕 증시도 또 급락을 한 거예요. 다우 2만, 나스닥 7천 붕괴되고요. 일본도 또 17,000선이 붕괴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대형주들 어땠을까를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당시 어땠을까? 삼성전자 어땠을까요? 똑같아요. 같이 하락했죠. 3월 19일날 얘도 이렇게 마무리를 이날 지었네요. 그쵸? 아무래도 제일 시총이 크다 보니까 코스피랑 거의 똑같이 보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요. 다른 것들은 LG화학은 어땠을까요? LG화학도 이날 엄청 최저를 찍었죠. 그리고 현대차는 어때요? 현대차는 그 다음날까지 조금 더 최저를 찍었다가 반등해준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생명 이런 것도 보시면 어때요? 요것도 그 얘는 그 전부터 안 좋았네. 그냥 급격하게 쭉쭉쭉쭉쭉 빼가지고 그쵸? 거의 뭐 반토막 났고요. 3월 20일 날 최저 찍었다가 다시 조금 말아올린 모습으로 끝난 게 보여지시죠? 요렇게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럼 이때 하락을 이기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항상 꼭 뭔가 있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생겼던 하락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주들과 그 유명한 치료제들은 확실히 올라갔죠. 그래서 잠깐 보시면 이런 느낌이다. 신fun제약 보시면 요렇게 3월달이 요때잖아요. 20일쯤 여기 거란 말이에요. 그쵸? 요쯤인데 얘도 살짝 하락했다가 어느 순간 밀어 올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보니까 3월 13일날 기사에 팬데믹 충격 속에 신fun제약 BC월드제약 나홀로 급등 요런 게 써있죠.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주가가 아주 하늘로 치솟았죠. 하늘로 치솟어. 3월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린 데가 여기거든요. 여기. 이쯤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날아올랐죠. 그쵸? 보이시죠? 아이고, 네. 이렇게 날아올랐고요. 근데 얘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부강약품도 그랬죠. 얘도 지금 보시면 2월 28일 조금 안 좋았다가 3월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뭔가 얘는 차트가 조금 달라요. 다른 애들은 다 하락이었는데 그쵸? 대형주들 막 다 내리 꽂았잖아요. 근데 얘는 안 내려 꽂았네요. 그쵸? 보이시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거 하더니만 3월 말에는 막 갑자기 갭을 띄우고요. 막 올라가더니만 영하고 N자형 파동을 이렇게 구하네요. 그러더니 살짝 누르는가 싶었어요. 이때 기사들이 뭐가 떴냐면 뭐 코로나 치료제 효과의 강세 이러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3월달이면 지금 저희 요때 갭 떴네 이러면서 이제 N자형 파동 요거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조금 하더니만 갑자기 날아올리기 시작해서 쭉쭉쭉 올라간 케이스. 얘는 근데 앞에 신풍제약보다 좀 덜 갔죠. 아주 핫하지 않았습니까? 신풍제약. 그리고 나서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젠텍이라는 종목도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보이시면 여기도 2000 여기요. 여기 얘는 이미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네요. 반대로 여기서 요렇게 해서 20일 날은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올라갔네요. 그죠? 우리가 코스닥이 최하를 찍었을 때 19일이었는데 20일 날도 최하위 이제 좀 약간 반등 주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전부터 이미 올라가기 시작해서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기사가 떴어요. 코로나19 진단키트 6개국의 수출 소식. 그쵸? 수출 소식의 강세다 이러면서 봤더니만 그렇죠. 주가가 이때 이후로 쭉쭉쭉 올라간 거 보이시죠? 우리가 지금 방금 이쯤 봤는데 여기서부터 주가가 파동은 있지만 어쨌든 쭉 올라가는 모습들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이때 생겨난 단어들이 있죠. 이때 생겨난 단어들 뭘까요? 맨날 얘기하죠 우리.
그렇죠. 동학개미 운동. 아이고, 동학개미 운동이 있죠. 동학개미 운동. 항상 엄청 많이 들었죠. 동학개미 운동이 뭐예요? 밑에 요약에 써있네요. 2020년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식시장에 등장한 신조어예요. 신조어. 새로 생겨난. 예. 국내 개인 투자자들 기관과 외국인에 맞서서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였죠. 막 던지니까, 미친 듯이 던지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이때 옛날에 일어났던 그 동학농민 운동에 빗대어된 표현으로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언어가 생기면서 마구마구 샀어요. 얼마 샀냐면 2020년 3월 들어서 3월 20일까지 요 짧은 시간에 외국인들이 10조 원치를 팔아 제꼈거든요. 근데 우리 국내 개미들이요 9조 원을 샀어요. 아, 현명했죠. 이때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현명하셨던 거죠. 저는 이때 몰랐거든요. 이때 주식 안 했어요. 네, 아무튼 대단하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가. 이때 보시면 이때 3월 19일 날 요렇게 찍고 나서 그쵸? 이건 코스피고 밑에 거는 코스닥이에요. 코스피 코스닥 2020년 3월 19일 날 딱 하락을 찍고 나서 그때 이후로 반등을 시작하고요. 꾸준하게 상승을 쭉쭉쭉 해왔죠. 예.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상승한 동안 어떠한 뉴스들이 나왔을까요? 네. 계속 뭐 3, 4, 5, 6, 7 이렇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보시면 일단 3월 26일 날은 코로나19 너무 위기다.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뭐 이런 기사들 뜨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6만 5천 명을 넘었어. 이러면서 자택 대피령도 확대한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문 닫는 영화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 이렇게 단체로 모이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CGV가 35개 지역 영업이 중단이 되고요. 뭐 이런 사태들이 생겨요. 이것뿐만 아니고 4월 달에도 넘어오니까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경제 재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실적이 양호 상승 출발 이러면서 이런 기사를 뜨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30일 날 봤더니만 증시 반등에 빚내서 투자하는 B2 개미들이 늘어났다 이거죠. 예. 왜냐면 주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그죠? 예. 3월 19일 이후에는 한 달 정도 올랐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슬슬 증시 반등을 하는데 이러면서 우리 동학개미들이 더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야, 주식 올라가던데 이러면서 이때 들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식하는 개미들이 늘었다. 그러면서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봤더니 5월 달에는요. 자금이 47조 원이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 그죠? 아까 막 10조 원 던졌다 이랬었는데 10조 원이 뭐야. 야, 우리는 47조 원 때려 부었어. 이러면서 주가가 당연히 올랐죠. 쭉쭉쭉 상승했고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6월 달에 보니까 경제 회복 기대 강세장 이러면서 나스닥에 갑자기 막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막 이래요. 이 뭔 일인가?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았죠. 보이시나요? 거래대금 최고치 또 갈아치웠다. 6월 11일 날 29.9조. 가뿐하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우리는 동학개미니까.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쭉쭉쭉쭉 올라가시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쵸. 상승을 했죠. 상승을 엄청나게 했어요. 많이 올랐어요. 솔직히 여기 앞에 있잖아요. 요 언덕 넘을 때 막 주가 이제 떨어질 거다. 뭐 하락을 걱정해야 된다. 이런 뉴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뛰어넘는 순간 사람들이 오 뭐야 괜찮은 거야? 이러면서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코스피 코스닥 너나 할 것 없이 다 올라갔죠. 다 올라갔어. 그러면서 말 그대로 대상승장이요. 무려 1년 반 동안 지속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막 진짜 일어나면 이런 짤들이 돌았어요. 도박장 문 열어! 막 이러면서. 그러고. 야, 이래도 주식 안 해? 이런 정도. 진짜 삼성전자, 뭐 LG전자, 현대차 막 다 막 빵빵 뛰니까, 야, 독하다, 독해. 막 이러면서, 야, 너 부동산 구경, 그 구경마다 버스도 놓칠래? 막 이러면서, 주식 해야 되지 않니? 막 다 해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막 이런 짤이 돌 정도로.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최근 증시 어때요? 최근 증시 같은 경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쭉쭉쭉 올라왔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고점들이 조금 비등비등해지나 싶더니만 약간의 어깨 고점들이 살짝 낮아지면서 이렇게 약간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코스피 코스닥 너나 할 것 없이 그쵸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최근에는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과연요. 네, 과연 주가가 상승을 할까요? 하락을 할까요? 코스닥은요. 상승을 할까요? 하락을 할까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일단 세력들은 알 수 있으나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서 최근에 뉴스들이 어떤 것들이 떴는지 잠깐 보여드릴 텐데 뭐 일단 다양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도 동학개미 열풍이 이어져서 개인 주식이 50조 순매수했다라는 5월 달에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로 그냥 넘어오면요. 6만 저자의 뿔랑개미. 왜냐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원래 10만 전다, 10만 전자 간다 막 이랬었는데 이게 지금 깨지면서 원래 6만 전자 갔었죠. 예, 그럴 때 이런 뉴스들이 떴어요. 막 공매도 폐지를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죠. 기울어들 운동자 너무 불편한 거야. 뭐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나서 증권사만 신났네 이러면서 증권사들이 막 엄청 이익을 많이 본 거예요. 모든 증권사들이. 왜냐면 우리들이 동서학 개미들 다 달려가서 막 거래를 엄청 많이 하니까 수수료도 그렇고 아무래도 많이 뛰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만 신났다 뭐 이런 게 뜨고 또 약간 이런 것도 뜨더라고요. 동학개미 배신한 자가 누구인가? 공매도 리딩방 이러면서 이런 게 또 떴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너무너무 슬펐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기사 떴더라고요. 더 이상 못 사겠다. 원래는 우리 공포에 샀었잖아요. 개미들이 정말 강인하게 동학개미들이 공포에 야 사 담아 일단 오를 거야 이러면서 담았는데 이제 계속 주가가 약간 이렇게 막 계속 상승장만 겪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약간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그냥 계속 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슬슬 자금도 부족하고 네. 아니 이거 진짜 오르는 거 맞아? 하는 거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안 한다 이거죠. 더 이상 담지 않겠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짤들이 돕니다. 단타 조지고 올게. 하지만 언제나 조지는 건 나였다. 그리고 팔걸 뺄걸 이런 거요. 껄무새. 껄무새를 하더라고요. 요런 게 뜨고요. 요새 제일 유행하는 이런 거. 아니 이렇게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했더니만 지금까지 조정이 없이 오른 건 말이 되고 이제 이런 상태가 생겼죠. 그러면서 요거 아세요 혹시? 개미의 주식 패턴. 엄청 유명한 짤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요새 들었던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이런 짤을 통해서도 바꿔드릴 수 있다 생각이 들었던 게 이런 거예요.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주식줄랭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주식 패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맨날 항상 말씀드렸던 게 고점에서 매매하지 말자. 고점에서 매매하지 말자. 여러분 미수 몰빵 절대 안 되고요. 이런 말씀 진짜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때 저점에 있을 때 우리는 관심을 가지죠. 그리고 매수 타점을 봐요. 왜냐면 이때 보통 세력들은 매집을 하니까 그쵸? 매집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저점에서 하락하던 추세를 누군가가 돌아 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 이 밑에 대량 거래량으로 누군가가 물량 매집이 들어왔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이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매수 타점을 잡아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때 보통 호재 뉴스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때 호재 뉴스가 나오고 한번 죽여요. 그리고 나서 보통은 주가가 상승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이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호재 주스가 나와요. 이때 파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때 그냥 기다렸다가 눌릴 때 2차 불타기 뭐 이런 거 하세요. 난 더 올라갈 거라고. 이 매집이 되어 있고 절대 세력은 이때 팔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때 2차 불타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요때 매도했다가 요때 다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의 어떠한 스타일이겠죠. 요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선요. 이때 여기가 상승전 개미털기라고 보시면 돼요. 개미털기. 그리고 나서 어때요? 여기서 이제 쫙 올라가요. 쫙 올라가면 뭐 보통 엘리어트 파동 이래서 이때가 1차, 여기 2차, 3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1차로 분할 익절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나는 그냥 기다릴래.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하시고 이때 그냥 익절도 안 하시고 요때 2차 불타기 뭐 3차 불타기 한 다음에 기다렸다가 점점 비중을 늘려서 이렇게 꼭대기에서 파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정말 다양한 본인의 어떤 스타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팝니다. 비중을 줄여요. 여기서 50% 정도 팔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2차 익절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3차 익절.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 고점에서 뭐 좋은 뉴스 막 터지거든요. 여기서 호재 뉴스 미친 듯이 나와요. 막 뭐가 어쨌네 최고 실정이네 뭐 이러면서 이럴 땐 어떻게 해요? 관심이 없죠. 왜냐면 그때는 세력들은 저처럼 더 팔고 나갈 테니까. 약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항상 뉴스에 혹해서 들어가고 주가 오르니까 따라 들어. 물론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물며 내가 지금 이렇게 할지라도 네, 왜냐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런 과정들을 계속 끊임없이 나는 공부를 하고 계속 나한테 주입을 해서 아 이럴 땐 들어가면 안 되지 내 손가락을 잘라버려 약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건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현재 증시의 위치와 보유 종목들의 위치를 확인을 하시고요. 예, 본인의 시나리오를 그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나는 어떻게 할 건지, 주가가 빠질 때는 나는 어떻게 할 건지, 내 보유 종목들이 현재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은 아닌지, 혹은 앞으로 이슈가 돼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나는 매매 포지션이 어떤 건지, 나는 스윙인지 중장기인지 이런 건지에 따라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종목들을 대처할 수 있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것들을 조금 시나리오를 그려보시고 지금 이 주말 동안에 조금 그려놓으시고 다음 주를 또 맞이하시면 좋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그리는데 내가 잘 안 된다 싶으면 진짜 꼭 공부를 해야 되죠. 내가 만약에 내 종목을 보는데 종목을 못 보겠어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공부해야죠. 미친 듯이 공부하셔야 돼. 미친 듯이. 정말 뭐 내가 솔직히 뭐 내가 10만 원이 됐던 50만 원이 됐던 100만 원이 됐던 뭐 1000만 원이 됐던 뭐 1억이 됐던 다 소중한 돈이잖아요. 예. 이 돈을 뭐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야생 같은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시려면 공부를 진짜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100만 원 계좌로 거의 이제 1년 다 됐거든요. 1년 내내 공부를 하고 있고요. 뭐 조금 알 것 같다가도 아닌 날이 있고요. 아 이거는 아닌가 싶다가도 좀 어느 순간 공부하면 좀 알게 되는 날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그런 과정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기억에 뭐라도 꼭 하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꼭 뭐라도 하나 꼭 남겨서 가져가셨으면 바랄게요. 아셨죠? 그리고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살면서 제일 듣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 솔직히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게 제일 듣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아주 툭 까놓고 얘기하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예. 돈이 있어야죠. 실력이 있어야죠. 근데 돈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실력이 있어야 돈이 생기더라고요. 예. 실력이 있어야 돈이 생겨요. 주식시장에선. 그렇죠? 투자 이런 쪽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 공부를 해야죠. 결론은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 채널 같은 경우는 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엄청 오래되신 분들, 실력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많이 가르쳐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주린이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같이 공부하고요. 이런 저의 PPT 준비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약간 간접적으로라도 오늘의 이런 하락장의 어떤 느낌인지 약간 느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같이 공부해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정말 다 하는 그날까지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한 분, 두 분 또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제가 구독자 한 분, 두 분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18,200명 같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정말 사랑하고 정말 서로 응원하는 마음으로요. 서로 정말 잘 되길 빌어주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하시면 정말 꼭 성공하실 거고 부자가 꼭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의 채널에는 다 좋으신 분들만 계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막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 있으면 멈춰 캠페인 옛날에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혹시나 이상하신 분들 계시면 멈춰 이런 거 꼭 얘기해 주시고요. 신고도 마구마구 해주시고 서로 응원하면서 정말 긍정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길 바랄게요. 아셨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네 진짜 여기까지 오는 이런 날을 항상 꿈꿨는데 더 앞으로 승승장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승승장구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주택신규은행아의 주식 줄랭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디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주식 줄랭이 구독자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날까지 함께 공부합시다.